한동훈의 정치의 미래 가능성은 0%다. 지가 자살골 놓고 창피해 죽겠는데,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얘기가 어떻게 들리는 줄 알아요? 네. 내가 없는데 잘 되나 보자. 자, 오늘요, 여러분. 제가 아주,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단계 게시판으로 참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흉내도 좀 많이 내고, 좀 그랬는데, 역시나, 이제, 안녕! 했는데요. 마지막 가면서요, 우리 흔히 말하는 응아를 푸지직 싸고 나가버렸어요. 응아를 푸지직 쌌다는 표현 아시죠?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응아 푸지직 영상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조목조목 심리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자, 집에 가는 한동훈의 모습입니다. 당 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스톱! 자, 정 변호사님. 네. 왜 불가능해졌습니까?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의입니까? 타의입니까? 타이죠. 네,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시는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자, 잠깐만요.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국민들께 자기가 사과를 하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국민에는 우리 보수파 애국 국민들은 포함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또 좌파들에게 사과를 하는데 한심스럽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2024년) 선진국 대한민국의 계엄이라니 얼마나 분노하시고 실망하셨겠습니까? 자, 스톱. 분석해 주십시오. 본인을 체포한다고 하니까 분노했던 거 아니에요? 본인만큼 다른 우리 애국 국민들이, 보수파 국민들이 분노했다고 생각하면 이거 정말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 근데 같습니다. 왜 2024년에 계엄이라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한민국이 선진 민주국가인 건 맞지 않습니까? 헌법에서 있는 계엄을 대통령이 필요해서 한 게 뭘 그리 국민들을 분노하고 실망시킬 일입니까?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딨냐고.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댓글에 보기 싫다고 음을 죽여라 하는데 안 됩니다. 왜냐면 가는 모습 정확하게 보고 다시는 못 오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조목조목 분석하는 거 들어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합니다. 근데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지도자에게 지금 사과를 하는데 제가 지금 자꾸 사과하는데요. 네. 그거 자기가 만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마음 생각하면서 탄핵이 아닌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정 변호사님. 네. 지금 그걸 본인이 자초한 거 아니에요? 자초한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도 탄핵은 아니다. 대통령께서 스스로 이거는 탄핵을 내란이라니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억울해 하시고 주장을 하고 계시면 차분하게 이건 법적인 문제로 넘기고 대통령을 국민이 뽑은 대통령 탄핵하면 안 된다. 이렇게 편을 들었어야죠. 네. 네, 계속요.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알면은 그냥 가면 되지. 왜 자꾸 저 얘기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정 변호사님. 네. 지금 저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요, 네. 저 진심 어린 얘기가 아니에요. 말만 부족하다 그러지, 속으로 자기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지금. 네, 계속 보여주세요. 미안합니다. 근데 말하는 투가 좀 특이해요. 네. 왜 말 안 해요, 지금? 여러분, 하는 거였군요. 우리 국민의힘은 12월 3일 밤 당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 계엄을 막아냈습니다. 자,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지금 여기서 제일 말이 아주 귀에 거슬리는 거 뭐였죠? 불법 계엄. 여러분 지금 방금 얘기해서요. 불법 계엄이라고 딱 단정을 쳤습니다. 네. 자, 정확하게 불법 계엄. 지금 현재 조사도 안 받았어요. 아무것도 진행된 거 없어요.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법조인 출신이 불법 계엄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됩니까? 안 되죠. 더군다나 여당의 당대표가 말입니다. 대통령이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계엄을 불법 계엄이라고 스스로 단정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이재명이 좋아할 일만 대신 저렇게 해주는지 정말 선배로서 부끄럽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보실 때는 제가 오늘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요. 나가면서까지 아주 응을 싸고 가요. 불법 계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보고 제가 그 순간 정말 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법 계엄. 자, 그러면서 계속 들어보십시오. 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누가요? 저는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 지금 한동훈이요. 네. 제가 어젠가요? 무슨 기사를 보다가 한동훈이 즐겨 들었던 것은 김어준 방송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 방송, 그 내용 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어디 언론에서 한동훈이 초기에 했던 말이래요. 여러분 혹시 그 기억나세요? 저는 그걸 완전히 잊어먹고 있었거든요. 한동훈이 제일 즐겨 들었던, 출근길에 즐겨 들었던 것이 김어준 방송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진중권과 또 누구였죠? 그 이상한 그게 비대위원 했던 남자요. 그 회계사라고 하는 남자. 김경률이요? 김경률도 있었고요. 친구들이 이상했는데 지금 용어 사용이 정말 특이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지.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제가 우리 한동훈이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령을 불법 계엄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왜 이런 사람이 한동훈 같은 이런 류의 사람이 우리 당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고 더군다나 지도부가 돼 가지고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정말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지금 저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울고 싶었어요. 왜냐면 우리 국민의힘이 언제 저런 말을 들어야 되며 왜 불법 계엄이라는 말을 저자가 저렇게 하는지, 더 나아가서 왜 사랑하는 국민의힘이라고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의 당론은요, 탄핵을 반대하는 거였어요. 왜 본인이 탄핵 반대하는 그 당론을 어그러지게 해놓고 저렇게 당당한 거죠? 네, 계속 보겠습니다. 말을 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스톱! 여러분 지금 들었습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정 변호사님 말씀해 주세요. 한동훈이 말입니다. 김어준이 막 어쩌고 저쩌고 뭐 설레발레 이렇게 했던 얘기에 대해서 비판한 적 있습니까 혹시? 최근에도? 뭐 자기 뭐 사살하려고 했다 어쩌고 이런 얘기할 때 한동훈이 나서서 야 김어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저는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진짜 음모죠, 음모. 근거도 없이 허위사실 유포하는 음모론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증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자들이 음모론자인가요? 김어준 같은 자가 음모론자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을 음모론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건 다른 게 아니라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관위를 조사를 시키고 이렇게 모든 걸 했는데 그걸 한마디로 음모론,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하고요. 극단적 유튜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극단적 유튜버들이 하는 그죠? 근거도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휘둘려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계엄을 했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참 못돼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요, 이제 몇 가지에서 제가 완전히, 절대 용서하지 말자라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불법 계엄, 두 번째는 부정선거 음모론, 세 번째는
바로 극단적 유튜브들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사무실에서 이미 한 3번을 돌려봤습니다. 근데 왜 다시 돌려보냐면요. 지피지기 백전백성. 저자의 머릿속 생각을 분석을 한 뒤 다시는 못 오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단계 게시판 진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맞다라고 응원 좀 해주십시오. 여기 지금 제가 여기 댓글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댓글까지 싹 다 다시 보거든요. 보고 댓글도 다 달아요. 댓글 단 거 유여해 TV가 저예요. 여러분들이 당원 어떻게 가입합니까 하면 링크 달아드린 거 저고요. 또 이제 뭐 슈퍼챗 쌌습니다 하면 링크 달아드리니까 감사합니다. 그거 쓴 거 저 맞아요. 유여해 TV 계정이 제 거예요. 제가 직접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글 올라가고 있으면 제가 다 보는데요. 조태영 님인가요? 그분이 정준길 변호사님 팬이에요. 맞죠? 지금 한번 다시 써주세요. 지금 그분이 조태영 맞죠? 조태영 님이 정준길 변호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댓글 보면 다 알아요. 저기 지금 댓글에 뭐 박영진 님 이런 식으로 댓글 보면은 진짜 인생님 이렇게 누가 누군지 제가 토미디스 님은 고성국 방송에도 오시고 여기도 오시는 분이고 부초돌님도 오시고 제가 다 정말 다 알아요. 네, 제가 다 알기 때문에 댓글을 이렇게 보면 이분은 이런 생각하시는구나. 이분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이제 왜냐면 내일 또 방송할 거잖아요. 내일 방송할 때면 오늘 하시는 말씀들 우리 딸기아치도 들어오셨네요. 오늘 하는 댓글을 보고 내일 방송에도 또 쓸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의 생각을 이제 계속 반영하는 방송을 이게 데일리 방송이 되면 좋은 점이 여러분 생각을 반영을 하고 여러분 생각에 답을 해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화요일 목요일이면 그 반영이 안 돼서 좀 아쉬웠는데 이제는 매일매일 제가 신지호님 안녕하세요 반영해드릴 테니까 이제 댓글 많이 쓰세요. 많이 쓰시면 오늘 본 내용 내일 또 방송 중에도 이야기하고 할 테니까요. 여러분 화이팅! 무슨 얘기냐면요. 공감의 유튜브, 공감의 방송, 여기는 여러분의 아랫목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를 만든 거예요. 왜? 답답한 이야기도 하지만 전하고 싶은 이야기도 전하시라는 거예요. 네, 다시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유채고 비대위원장으로. 네. 봉조하거나 뭐라고요?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잠깐만요. 지금요, 방금 제가 얘기하는 동안 뭐래요? 상업적으로 하거나 뭐 잠식, 이거 지금 욕한 거 맞죠, 우리?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게 돈 벌라고 거짓 주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김어준이잖아요. 이거는 김어준. 우리 저기 보수파, 우리 저기 유튜버들 가운데 돈 벌라고 공포를 퍼뜨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너무 황당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 제가 정말 입을 딱 벌려, 저 확대해도 돼요. 제가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요. 입 벌리고 있으면 못생긴 거 저도 알아요. 입 벌리고 이쁠 수가 어딨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저는요, 여러분들 생각, 또 방금 누가 슈퍼챗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야가 지금 슈퍼챗 받는다고 저 흉본 거예요? 내 거 아니야. 자, 계속 듣겠습니다.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겁니다. 스톱! 보수의 미래 없대요, 정 변호사님. 근데 그 보수의 미래가 없는 전제가 다 틀렸잖아요. 자, 부정선거는 음모다. 극단적 유튜버들의 동조해서는 안 된다.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보수의 미래가 없다 그러는데 앞에 세 가지 전제가 다 거짓이잖아요. 부정선거는 음모가 아니죠. 우리는 극단적 유튜버가 아니라 정말 상식적인 수준에서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계엄령의 어떤 무조건 위헌이라고 있고 선전전을 해드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누가 상업적으로 공포를 생산한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김어준 같은 좌파들이죠. 방금 댓글 너무 재밌었어요. 김어준 욕한 거래요. 김어준 욕한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다고요? 근데 본인은 김어준을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은 김어준 욕한 거죠. 네. 근데 한동훈 지 체포설 믿고 난리 쳐놓고 맞아요. 그거 믿은 거죠. 그쵸? 그 사살설 믿고. 네, 계속 보겠습니다. 그날 밤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날 아침부터 거리로 나온 우리 시민들과 우리 젊은 군인들 사이에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수 있습니다. 스톱. 해석 좀 해주세요.
아니 이런 진짜 뇌피셜을 하면 안 되죠. 그날 왜 문제없이 끝났어요? 헌법을 존중하는 대통령께서 국회를 막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계엄령 해제 의결할 수 있게 냅뒀지 않습니까? 작정을 했으면 그건 못 막았겠습니까? 냅뒀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해제 결의를 하니까 그것을 받고 절차에 따라서 해제를 했잖아요. 그죠?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헌법에 따라서 국회의 기능을 막지 않고 그들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주었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유혈 사태 운운하는지 정말 저기 안드로메다에서 온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더 지혜로워요. 시청자님 댓글이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해제돼서 아쉽니? 맞아요. 정말 이상해요. 네, 계속요. 그날 밤 저는 그런 일을 막지 못할까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스톱이요. 막지 못할까봐 너무나도 두려웠대요. 근데 여러분 유혈 사태가 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유혈 사태 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전 잤어요. 저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정말로요. 왜? 전 정말 대통령 믿었거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본인이 두려워서 그래서 이재명이 만나서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했습니까? 두려우면? 예, 계속요. 아무리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도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것은 불법 계엄 빨리 설명해 주세요. 아니 그런데요. 계엄령을 했으면 군대를 동원한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군대를 동원해서 불법 계엄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뭔가 이 계엄이 뭔지도 잘 모르고 사실 그 1973년생들은 그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게 뭔지 전혀 모르거든요. 관념적으로만 사실은 알고 있는 세대인데 아니 계엄이 군대를 동원하는 게 계엄인데 군대를 동원했다고 불법 계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아주 지혜로운 어른 한 분을 뵙고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탁 박수 치는 일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에게 무슨 내란죄가 있어? 그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계엄령인데 대통령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것이 내란죄야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 계엄령이야.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하면 내란죄야.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제가 했던 말 여러분 공감하시면 공감한다고 박수 좀 쳐주세요. 계속 보겠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해낸 이 위대한 나라와 그 국민을 보수의 정신은 우리 당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겁니다. 정 변호사님, 한동훈이 보수의 정신을 진짜 알까요? 뭘 몰라요. 왜냐면 한동훈이 들어오고 난 뒤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다 특이해요. 네, 맞아요. 설명해 주세요. 지금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한 거 우리 내부에서도 조금 성급했다,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진짜 대한민국의 문제가 뭡니까? 국회 독재였잖아요. 지금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해낸 이 위대한 나라를 그 국민을 그죠? 그 빛나는 성취를 지금 막고 있는 게 부수고 있는 게 누굽니까? 바로 민주당이 국회 독재를 하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국회가 독재가 가능한지 아무도 몰랐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하는 거 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입법 독재만 있습니까? 예산 독재 있죠? 인사 독재 있죠? 정말 무소불위예요. 대통령 쌤 재앙적 대통령제 그러지만 사실은 본질은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뭡니까? 국회 만능주의예요. 누가 더 세냐? 국회의원이 세냐? 대통령이 세냐? 하면 결론은 뭡니까? 국회의원이 더 센 거죠. 국회가 더 셉니다. 그죠? 그게 지금 뭐냐면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통령이 헌법에서 정한 계엄령을 선언했다고 해서 그것이 빛나는 성취를 배신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한마디로 지적 수준이 일천하다. 정말 제대로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제 의총장에서 일부 의원들의 격앙된 사퇴 요구를 받고 나올 때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잠깐 동안 많은 생각들이 그리고 제 인생의 많은 장면들이 스쳐갔습니다.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제가 이거 여러분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흉내 내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왜 말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퇴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퇴합니다 하고 들어가면 되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표정이요. 이 약간 제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텀블러 들고 누군지 아시죠? 예, 오늘 들어갔어요. 누군지 아시죠? 근데 아니 왜 이번에 새로운 버전이에요? 조국은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왜 통째로 들죠? 정 변호사님 왜 저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반대로 의미로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아니 근데 말하는 스타일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지도자로서 말하는 태도, 목소리 이런 것들 참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아이 컨택 이런 거 중요한데 뭐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기본이 안 됐습니다. 저런 목소리와 저런 말투와 저런 액션을 가지고 국민들과 당원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탄핵 찬성을 지금 후회하지 않는 거 보니까 한동훈의 정치의 미래의 가능성은 0%다. 왜냐하면 정치를 좀 아는 사람들은 요번 사태에 대해 그렇게 얘기해요. 요번에 누가 제일 득을 받느냐? 이재명이다 이거죠. 근데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정 변호사님 사람 좋대요. 그리고 저요? 저 방금 되게 재밌는 댓글 봤어요. 지금 댓글 중에서요. 가발레리 올까 아 가발레로 올까봐. 지금 순간 빵 터졌습니다. 지금 제가 댓글 보는데 여러분 댓글 보면은 약간 스트레스 해소가 되거든요. 네, 계속 보겠습니다. 왜 말을 안 저는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스톱! 단장님, 정 변호사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한동훈의 국민은 도대체 누구예요? 우리는 다 한동훈을 배신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재명한테 그토록 좋은 일을 시켜주고 지가 자살골 놓고 창피해 죽겠는데 그런데 자기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데요. 당과 보수우파 국민들을 배신해 놓고 자기가 배신하지 않겠대요. 그럼 그가 배신하지 않는 국민은 누굽니까? 좌파 민주당 지지 국민들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고. 근데 누가 이런 말을 해요, 유치하게. 아니, 여러분 있잖아요. 사퇴하면서 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원래요,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 제가 거짓말 안 하잖아요. 이러고요. 원래 그러니까 입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거짓말 안 하는 거 아시죠? 그 사람들이 원래 거짓말 하고요. 제가 배신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원래 배신을 해요. 여러분 지금 계속 한번 볼게요. 네. 하지만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잠깐만요. 지금 폭주와 범죄 행위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정 변호사님? 이재명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이재명 맞죠? 그렇죠. 이재명의 어떤 국회 독재와 범죄 저질러 놓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재판 지연하는 것들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왜 이제서 얘기해요? 나가면서? 이거부터죠. 제가 한동훈이었으면요, 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 제가 정치적 경험이 부족해서 제가 하는 행동이 결국 이재명 좋게 해주고 당을 분열시키고 저를 자살골 넣게 만드는 거라는 걸 정말 몰랐습니다.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더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법무부 장관이고 그 시절에 사실 우리 국민들은요,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을 때 바랬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재명 빨리 구속해라. 그리고 조국 빨리 구속해라. 근데 이재명은 빨리 좀 처리해 주기를 국민들이 바랬었어요. 근데 그걸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어쨌거나
안 움직인 건 맞잖아요. 안 한 거죠. 아까 말씀 못 들었습니까? 그날 뭐 돼서 탄핵 있었던 날 막 불안해서 막 잠도 못 자고 하던 사람이 네. 이재명 만나갖고 얼마나 반갑게 악수를 했어요. 거기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 아니에요? 국회의원도 아닌데 거기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한동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봅시다. 네. 해주세요. 이재명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얘기해요? 이 얘기라도 해야지 면피하잖아요. 아. 그런데 뭘 몰라요. 이재명이 지금 그 소송 기록 통지서도 일부러 받지 않으면서 뭡니까? 타이머에 멈춤 장치를 누르고 있잖아요. 그 손을 떼라고 얘기해야지 지금. 네, 계속 얼마 보겠습니다. 안 남았습니다.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비판해 주신 국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당원 동지들과 우리 당직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방금요 정 변호사님 정말로 너무 황당해가지고 침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방금요. 네. 네, 말씀 아니 주세요. 저는 맨 마지막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는 줄 알아요? 네. 내가 없는데 잘 되나 보자.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혹시 제가 너무 삐뚤어하게 들은 건가요? 혹시요 여러분 과거 이준석이 나가면서 기자회견했던 거 기억나세요? 막 이렇게 울면서요. 근데 이번에 원래 국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국회에서 못했어요. 네. 국회에서 못했어요. 자 이러고 나갔는데 우리 PD님 그 국회 떠나는 한동훈에게 지지자들이 몰려있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실 이게 영상이었는데요. 우리가 영상은 틀 수가 없습니다. 저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영상을 듣는데 저하고 PD님이 둘 다 웃음이 터져가지고요. 어디서 후후후후 이 소리가 들려서 이게 뭐지 했는데 우는 소리였어요. 지지자들이 엄청 우는 거예요.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아니 뭐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뭐 또 대한민국이 참 민주국가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저렇게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당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그래도 간다고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정이 있어 보이네요. 그런데요, 사실 저 장면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저러고 난 뒤에 한동훈이 차를 탑니다. 네. 차를 타면서요, 마지막 멘트가 있어요. 네. 그 멘트가 뭐였는지 아세요? 저 진짜 거기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줘요. 자기 종이를 이렇게 줘요. 그리고 뭐라는지 아세요? 이거 제가 아까 쓴 건데요, 받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자기 그 읽은 종이. 아, 울고 있는 사람한테? 울고 있는 사람한테 이거 제가 아까 쓴 건데요. 읽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좀 멘탈이 특이한 것 같아요. 특이한 것 같아요. 특이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한동훈 체제는 끝이 났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 어쨌거나 이제 한동훈 체제가 끝났고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결국 네. 무너진 한동훈 체제이고 이제 비대위가 전환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한동훈에게 남겨진 숙제가 있죠. 뭐죠? 단계 게시판에 관해서는 이것저것 아무래도 뭐 참고인이든 뭐든 여러 관련해 문제가 있지 예, 않겠습니까? 앞으로 뭐 그 부분은 뭐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아무튼 당대표는 물러났으니까 상대적으로 뭐 좀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정말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는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